예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지난 방송에 이어서 건물주로 가는 길 이렇게 시작해보세요. 2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 지금 소제목 하나 보시면 이게 여성이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이유, 이게 이제 뭐 남성을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. 여성분들이 남성들보다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성공을 하는 확률이 높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,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는 정보나 이런 걸 습득하는 이런 마인드가 좀 열려있는 편입니다. 여성분들이 뭐 남성분들보다 똑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, 성향상 여성분들이 어떤 모임이나 세미나 어떤 교육 장소에서 부동산 지식이라든지 공부할 때 이 지식을 받아들이는 이런 마인드가 상당히 오픈이 돼 있어요. 남성들보다는. 남성분들이 약간 좀 자기네 뭐 사회적 지위나 어떤 학력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, 또 남성들의 특유의 그런 게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과거엔 그랬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폭넓은 지식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 주관과 자기 자신만의 어떤 아식 같은 것 때문에 여성분들보다는 조금 받아들이는 이런 게 좀 좁지 않나. 뭐 꼭 부동산이 뭐 지식과 어떤 이런 것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, 그래도 다양한 정보와 이런 노하우를 습득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또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, 그래서 여성분들이 조금 더 투자했을 때 성공률이 좀 높다, 그런 걸 좀 달아봤습니다. 이거를 전제로 말씀드리는 이유는, 제 방송이 제가 뭐 유명한 강사도 아니고 단지 이 현장에서 실무와 그런 노하우를 좀 이렇게 농축시켜서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제가 경험이 더 많지 않나 싶어서 방송을 하는 것이니까, 조금 넓은 마음으로,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좀 그냥 이쁘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. 자, 그럼 우선 건물주로 가는 길입니다. 건물주가 되는 방법은 뭐 돈만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죠. 근데 굳이 이렇게 건물주로 가는 길이라고 방송을 하냐, 그것도 1편에 이어서 2편으로. 그건 다른 게 아니고, 건물주는 돈만 있고 그렇다면 누구나 될 수 있지만, 정말 괜찮은 건물주, 내가 정말 이 건물주로서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. 보면 선택을 잘못하시는 분들도 많고, 그래서 조금 더 빠른 길, 좀 더 안전한 길로 가시고자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익형 부동산, 원룸 건물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원룸은 몰려있는 곳에 수요가 있습니다. 몰려있는 곳에 또 답이 있어요. 건축업자나 건설회사에서 바보가 아닌다면은 수요가 없는 곳에 이렇게 원룸들을 짓지는 않습니다. 또 경쟁 없는 수익은 없죠.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. 원룸이 너무 많다, 안 되는 거 아니냐. 그걸 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을 먹는 겁니다. 부동산이 안 많은 곳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? 대한민국에. 아파트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넘쳐나는 게 부동산이에요. 거기서 성공하시는 분들과 성공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물론 선택을 잘못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, 어떤 한 지역에서 그에 갈라지는 승패는 다른 게 아닙니다. 관리를 못해서 그래요. 이 수익형 부동산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지어놓은 곳에 있는데, 관리를 너무너무 막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반대로 거기서 좋은 수익과 또 나중에 매매 차익도 보시는 분들 보면은 관리를 정말 잘 하세요.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매달려서 하냐? 그건 아닙니다. 그렇게 관리할 것 같으면 제가 이걸 추천드리지도 않습니다. 어차피 원룸 건물은 갖고 계시면 많은 부동산에서 광고비 내주고 직방다방 한 방에 광고 올려서 손님들을 유치하고 보여주고 해서 계약으로 성사시키는 거, 그거는 부동산들이 할 겁니다. 그러면 건물주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. 건물 상태, 아니면 임차인들과의 관계, 이런 관계를
잘 맺어주시는 관리를 하시면 되는데, 그냥 사놓고 그 임대료 들어오기만 기다리시고 또 바쁘다고 임대료 체크 안 하고 놔두고 그러다 보면은 임차인들도 또 그 건물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걸 금방 느낍니다, 임차인들이. 제가 그 부업으로 그 건물 그 시설 관리, 청소 관리 이런 것들을 좀 사업자를 하나 또 내서 하고 있는데, 그 보면 막 정말 천지차이예요. 그 관리 상태 보면. 요번에도 그 한 세 군데 정도를 더 맡았는데 가보니까 야, 정말 이 금액 갖고 이걸 할 수 있을까 싶은 건물들도 있습니다. 근데 지금이라도 뭐 늦지 않으신 거죠. 그분들은 이제 제대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직접 하시던 거를 뭐 일주일에 한 번 막 이렇게 와서 하시던 거를 지금 일주일에 3번으로 바꿔서 이제 건물 관리를 시작하셨는데, 거의 뭐 청소가 다른 거 없습니다. 복도, 계단, 현관, 뭐 유리, 거울, 엘리베이터 안 이거 청소 깨끗이 해드리고, 주차장 청소,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. 그 여기가 정말 잘 된 곳하고 안 된 곳은 그 시간 차이 거의 30분 이상 나요. 청소할 때 보면. 그 이런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. 또 그런 관리를 잘 해야 임차인들도 조금 갖다 버릴 때 분리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은 있지만, 관리가 잘 되다 보면 본인들도 그게 편합니다. 자기들이 드나드는 입구에 그 분리수거통이 있는데 거기가 깨끗하고 정리가 잘 돼 있으면 아무래도 지저분한 것보다는 기분이 좋죠. 특히 여름에 뭐 악취도 나고 합니다. 관리가 잘 안 되면. 그렇게 해서 관리를 잘 하시면 다른 건물들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습니다. 임차인들이 보러 왔을 때도 인상도 좋고, 건물 첫인상도 괜찮고, 방 상태도 관리가 잘 돼 있고 이러면 계약률도 훨씬 높습니다. 지금 전체 가구의 약 30%가 1인 혹은 2인 가구인데, 이게 앞으로도 한 40%까지 증가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. 근데 공급은 그렇게 됐냐?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. 워낙 없던 곳에 원룸들이 생겨서 단기간에 생기다 보니까 야,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, 그렇지가 않습니다. 지금 이 중개업소들이 그 원룸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 그러면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. 또 계속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. 뭐 젊은 층에서도 계속 분가하는 세대들이 나오고, 그 수요들이 나오고, 뭐 가정이 또 분리되는 경우도 있고, 어떤 뭐 직장 문제로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, 그 수요들은 꾸준하게 발생을 한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입신고를 안 하고 이 1, 2인 가구에 사는 분들도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 가구의 30%라고 하지만 이미 이거를 넘었을 겁니다. 그런 수요들이 집계가 안 되기 때문에. 그냥 자기 원래 있던 집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돼 있고, 전입신고를 나와서 안 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이 수요는 꾸준할 거라고 봅니다. 네, 이 원룸 건물을 사실 때는 이 타이밍을 놓쳐서도 안 되고 섣부른 판단도 금물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? 좀 써놓고도 그렇긴 한데, 이게 사실 두 개 다 중요해요. 어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다 체크를 해봤는데 정말 괜찮은 매물이다, 또 가격도 적당하다 그러면 얼른 결정을 하셔서 매입을 하시는 게 좋은데, 너무 또 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. 더 좋은 매물이 없나. 그렇게 괜찮은 매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이게 뭐 한 군데 가서 이렇게 한 번에 뭐 서너 가지씩 놓고 저지를 만큼 이렇게 비슷한 매물들이 많지가 않아요.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좋은 게 있겠지 하다가 처음에 봤던 괜찮은 물건이 팔리는 경우도 있고,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비교할 물건들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판단은 확신이 섰을 때는 빠른 판단을 하고 빠른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또 너무 뭐 한두 개 보고 그냥 뭐 수익률 좋네 그러고 사시는 것도 건물이지만 타이밍을 놓치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.
이 작은 월세 무시하지 마라.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단 처음부터 큰 원룸 건물을 소유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. 뭐 돈이 그만큼 있으시다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뭐 작은 다가구나 이런 것들을 사셔가지고 그때부터 관리를 해보시고 이 작은 월세지만 그 받아보는 그 기쁨을 누려보시면 작은 거나 큰 거나 결국 그 관리하는 거는 거의 비슷해요. 약간의 그 시간 차이뿐 관리하는 그 기본적인 틀은 똑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건물로 시작해서 작은 월세, 이 작은 거에서부터 성취감을 느끼시다 보면은 큰 걸로 갔을 때는 더 큰 성취감과 더 그 훨씬 더 큰 이익과 그 어떤 그 성취감이 더 크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것부터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원룸 건물은 유동인구와는 그렇게 상관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상업지역 안에 역에서 도보로 10분, 15분 어떤 역세권이라고 하면은 원룸 건물들은 괜찮아요. 이게 뭐 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유동인구 많은 곳에 있는 원룸이 훨씬 안 좋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.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다 갖다 버리거든요. 그 다음에 너무 유동인구, 뭐 나중에 거기다 뭐 상가를 차릴 것도 아니고 또 그럴 만큼 또 빨리 순환이 되지도 않고요, 부동산은. 그러니까 원룸 건물로 사셨으면은 반개수, 그 다음에 기타 그 시설된 그 상태,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야지. 유동인구 많은 곳에 있는 원룸이 좋다. 역 바로 앞에 붙어 있는 게 좋다.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은 가격만 비쌉니다. 이 투자부는 뭐 월세만큼 돈을 벌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어떤 직장이 있거나 그런 상태에서 또 다른 가외 수입을 벌어보려고 하면 정말 뭐 대리운전부터 해서 뭐 무슨 알바를 해봐도 그렇고 돈 100만 원 이상 벌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.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월세 뭐 100만 원, 150만 원 나오는 게 작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나도 모르게 쌓이다 보면 정말 큰 돈이 됩니다.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큰 원룸으로 가실 수도 있고. 저는 사실 상가보다는 원룸에 더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. 상가는 너무 많고 상가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. 아무리 인구가 지금 줄고 있다고 해도 아직 향후 1, 20년은 끄떡이 없습니다. 이 원룸 건물은. 경기가 안 좋을수록 원룸 수요는 꾸준하고요. 경기가 조금 좋아진다고 해서 원룸 수요가 줄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. 지금까지 와 보면 이 원룸 수요는 계속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. 원룸이 많이 생긴다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. 제가 앞에 방송에 뭐 몇 번 방송을 했습니다만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미 토지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존과 같은 규모로 지으려고 그러면 토지 매입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익성이 맞지가 않아요. 더 지으려고 해도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증가 폭이 상당히 둔화됐습니다. 그래서 원룸 수요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. 상가보다는 훨씬 미래가 있고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살 때부터 팔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이건 정말 하수들이나 하는 겁니다. 왜냐면 내가 이걸 사서 보유하는 동안 또 수익을 누리고 매매할 때 매도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냥 관리에 집중하시고 부지런하게 관리하시면 돼요. 그러면 이 돈 가치만 변해도 지금 10억과 5년의 10억은 또 다릅니다. 5년 후에 분명히 차익을 누릴 수 있고 또 5년 동안 또 수익을 벌 수 있고 지금 한 4년 정도 보면 됩니다. 지금 임대사업자 보통 4년 정도부터 시작하니까 거기 또 물론 소득세는 되지만 또 매매 시점이라든지 재산세라든지 많이 또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내서 하시면 정말 괜찮은 게 원룸 건물이에요. 또 뭐 아까 지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평균적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 특히 주부분들이 잘한다. 이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건 똑같은 거고요. 왜냐하면 이게 수학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수익률 계산으로만 부동산 특히 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수학적인 접근만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
이게 전체적으로 뭐 위치 너무 또 동떨어져 있어도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위치가 받쳐준다고 하면 수익률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또 방 개수고 또 방이 그 크기라든지 시설 상태 이런 게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매물을 찾으시면 되거든요. 그렇게 또 발견했을 때는 선택을 빨리 하는, 결정을 빨리 하는 그런 배짱도 있으셔야 되고요. 어차피 투자할 거라 그러면 아파트보다도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. 이 원룸은 지금 저의 그 고객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만족을 하고 계세요. 이게 뭐 의정부에 있는 거지만 대부분 건물주분들 서울에 계시고 뭐 그분들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이상 갖고 계시고 재산도 상당히 많으신데 서울에 있는 것보다는 수익이 더 낮거든요. 서울은 정말 비쌉니다. 서울에서 아마 20개에서 30개 정도 되는 거 살라 그러면 30억 이상 주셔야 될 거예요. 신축들은 더 비쌀 거고.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원룸을 사서 하나만 갖고 계신 분들보다는 2개, 3개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또 임대인이 되기 위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상가 건물이 안전할 것 같지만 상가도 머리 아프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게 또 상가입니다. 공실 났을 때 정말 공실 기간이 길고요. 한번 잘 보십시오. 과연 요즘 상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업종들이 얼마나 많이 사라졌는지. 슈퍼는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보셔야 되고 치킨집도 너무 많이 망해 나갑니다. 편의점도 너무 많고요. 또 편의점들이 규제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1층에 편의점이 들어올 확률도 많이 떨어지고. 하지만 사람이 경기가 안 좋아도 쉴 곳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원룸이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난을 일부 해소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원룸에 투자하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해드리는 그런 입장이고요.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원룸 건물주가 되는 길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선 내가 좀 돈이 모자란다 이럴 때는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하자. 뭐냐면 보증금이 한 2억 정도고 뭐 대출 끼고 해도 내가 한 2, 3억 모질란다. 그러면 방이 뭐 20개, 25개 정도다. 그러면 한 3개, 4개 정도를 더 전세를 전환시켜서 매매를 상사시키면 됩니다. 매도인과 상의해서 한 3, 4개 정도를 잔금 시점까지 맞춰주면 계약을 하겠다. 이렇게 해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얼마든지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뭐 너무 큰 금액이 차이 난다 그러면 그건 좀 아니겠죠. 근데 보통 3억에서 4억 정도다 그러면은 이 전세로 커버가 됩니다.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이 경기를 타지 않는 주택 임대업이고요. 아파트 한 채를 더 소유하실 거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면은 그거 한 채 값으로 원룸 건물을 한번 소유해 보시라는 거. 부자들은 아파트를 삽니다. 뭐 중산층도 삽니다. 서민도 삽니다. 근데 부자와 이 서민들의 차이가 뭐냐면 그들은 아파트 말고도 수익형 부동산이 있고 토지가 있어요. 그 외에 아파트를 더 사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요동을 칠 때 서민들이나 중산층들은 그걸 못 버티고 미리 팔기도 하고 그러지만 오히려 부자들은 수익형 부동산에서 월세가 나오고 어떤 현금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냥 그 흐름을 지나가 버립니다. 네가 언제까지 규제하냐 보자. 왜? 정권이 바뀌면 또 부동산이 또 풀리고 또 아파트가 상승하고 이걸 반복해 왔기 때문에 부자들은 뭐 본인이 부자인 경우도 있겠지만 부모님들이나 위 때부터 부자인 경우가 또 많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내려오는 그런 노하우가 있어요. 흐름을 보는. 그런 거는 좀 따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. 그래서 저는 지금 원룸 건물이 이 수익형 부동산이 필요한 이유가 아파트 투자하실 돈으로 꼭 원룸 건물을 투자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
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약간 좀 중구난방 어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, 이게 너무 이제 마음이 앞서서 그런 건데, 저는 요거를 한 2번 정도 더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. 이제 다음번에는 이 원룸 건물을 소유하게 되면 어떤 비용이 지출이 되고, 들어오는 월세에서 몇 프로가 내 순수 마진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방송을 할까 합니다. 그래서 더 필요하시고 이런 정보들이 궁금하시다고 하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. 저는 이제 매일 뭐 체크는 합니다만 구독자 수가 하나, 둘, 뭐 어떤 날은 없는 경우도 있고, 근데 한 분만 늘어나도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. 제가 뭐 이걸로 전문 방송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 하면서 저 역시도 공부가 많이 되고 있고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성원과 지지가 많이 힘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. 자,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편엔 좀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